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이 뚫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두터운 벽의 일각이었다. 그것은 무관심의 벽, 차디찬 상업주의의 벽, 인간을 물질화하는 이 시대의 억압과 침묵의 벽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뚫었다. 스스로의 행동이 저 어마어마한 신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눈앞에 보고 그들은 참으로 용기 백배하였다. 자신들의 손으로 평화시장의 현실을 개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삼동에 모인 젊은 재단사들을 정력적인 투쟁으로 몰아넣었다. 신문 보도가 있던 날부터 평화시장 주식회사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늦게 삼동의 회원들은 다시 회합을 갖고 평화시장 주식회사 측에 대하여 요구 조건을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삼동의 활동 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이날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록되었다. 10월 8일 건의사항 1. 작업 시간은 여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겨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휴일은 정기적으로 일요일마다 쉬는 것으로 한다. 보충상 부득이한 경우 작업 초과 시는 사전에 종업원의 양해를 구하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작업 시간을 어기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본회의 명의로 고발 조치한다. 4. 건강진단은 1년에 2번으로 전원 다 한다. 전염병이 나돌 때는 시장에서도 꼭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준다. 5. 시다들의 월봉은 현 3,000원 기준에서 100% 인상하여 최하 6,000원으로 함. 6. 본회는 정기총회를 제3주 휴일로 정하고 오전 10시에 사전 합의한 장소에서 한다. 7.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다음 날 전태일, 김영문, 이승철 세 사람이 삼동회를 대표하여 위의 요구 조건들에다가 다락방 철폐, 환풍기 설치, 조명시설 개선, 여성 생육아의 보장, 노동조합 결성의 지원 등을 합친 8개 항의 요구 조건을 적은 건의서를 가지고 평화시장 주식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장과 종업원의 사이라면 군대로 치자면 장성과 쫄병의 사이나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뻣뻣이 서 있을 처지였다. 한 삼동의 회원의 술회에 의하면 바보의 시절부터 전태일이 주식회사 사무실에 올라가서 진정을 하자고 제의하여 회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 일이 두어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막상 사무실에 올라가려니까 떨려서 그만두곤 하였다 한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신문 보도로 인하여 용기를 얻은 재단사들이 기업주들의 대표 기관에 찾아가서 당당히 1대1로 따질 것을 따진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진정 내용은 잘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 실정으로는 다 들어주기는 어려우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환풍기 설치와 조명 형광 등의 대체는 이루어지도록 힘써보겠다는 대답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으나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려왔다. 이야기가 조금 늦었지만 이 당시 전태일은 왕성사에서 다시 해고당하여 실직 상태에 있었다. 10월 초순 어느 날 그는 작업이 밤 11시 20분에 끝나게 되어 창동 집까지 갈 수가 없어서 삼각산 수도원으로 가려고 세검정행 버스를 탔다. 종점에 내려서 조금 걸으니 벌써 자정이 넘어 파출소로 연행되어 그날 밤을 꼬박 파출소 바닥에서 세우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도 못하고 출근을 했었다. 그랬더니 하도 심신이 피로하여 낮 1시경이 되자 도저히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주인의 친척이었던 재단 보조에게 몸이 아파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출근한 그를 보고 주인은 전날 아무 말도 없이 조퇴하였다는 이유를 대며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트집이었다. 업주는 채용할 때는 몰랐으나 차츰 전태일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언제든 무슨 꼬투리만 생기면 해고해 버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전태일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취직한 지 겨우 보름 만에 쫓겨난 것인데 그동안 일한 삭도 받지 못하고 나왔다. 10월 7일 이후 전태일은 친구들과 함께 왕성사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5천 원을 받아내었다. 그 돈은 그 후 삼동회 회합 비용과 데모할 때의 플래카드를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또 이 무렵 다른 회원들이나 친분 있는 재단사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직장을 그만두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삼동의 회원들은 집단적으로 그 업체에 몰려가서 임금을 받아내고는 상당히 기뻐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 특히 삼동회를 둘러싼 재단사들이 이렇듯 사기가 충천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기업주 측과 정부 당국에서는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1971년 봄에 대통령 선거를 7개월 남짓 앞두고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국정 전반에 걸쳐 비판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있던 때였다. 만약 노동자들의 참상이 매스컴을 통하여 계속 보도된다면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주무관청인 노동청은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형편이었다. 삼동의 진정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될 것 같은 낌새를 채자 노동청에서는 허겁지겁 뒤늦게서야 실태 조사를 하겠다느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를 고발하겠다느니 하는 소란을 피웠다. 그 며칠 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삼동의 회원들을 찾아왔다. 그는 전태일 등을 보고 모범 청년이라느니 노동절에 표창하겠다느니 하는 따위의 말을 하며 그들을 회유하려고 들었다. 또 이즈음 경찰서에서 정보계 형사들까지 파견되어 회원들의 주변을 맴돌았다. 10월 중순 어느 날 노동청 근로기준국장으로 있던 임정삼이라는 사람이 평화시장으로 나와서 삼동의 회원들을 만나자고 하였다. 만나보니 그는 너희들 깡패 모양 그렇게 직업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서는 진정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다. 취직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일주일 이내로 다 개선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물론 그는 정말로 일주일 이내로 다 개선시켜줄 생각은 없었다. 회유를 해서 이 말썽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재단사들을 일단 취직만 시켜놓으면 모두들 제 할 일에 바빠서 노동운동 같은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삼동의 회원들이 취직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임 국장의 말은 애초에 논리도 닿지 않은 억지였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는 격으로 삼동의 회원들은 일주일 안에 다 개선시켜 준다는 약속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모두 일단 취직을 하였다. 전태일은 삼미사 재단 보조로 취직하였다. 재단사였던 그가 한 급 아래인 보조로 취직한 것은 이것저것 조건을 가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로기준국장이 시장에 다녀가고 삼동의 회원들이 모두 취직을 하고 그러고도 일주일이 지났으나 약속했던 근로조건 개선은 조금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전태일은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약속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근로감독관의 대답은 진정 내용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